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 처리 보류에 대해 성토하고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행정통합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구 경북은 물론 대전 충남 통합 단일화까지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임시국회 의결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번에 꼭 통합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내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보여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계속 우리 국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의사를 전달할 것입니다. 윤재욱 의원은 민주당이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볼모로 대구 경북 특별법을 취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고 대전 충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볼마로 대구 경북 특별법을 취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 50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광주 전남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대구 경북 특별법은 보류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경북 북부시군의 반대와 관련해 전남과 광주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다며 특별법 보류는 대구 경북을 내팽개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의원도 특별법 보류를 TK 홀대로 규정하고 시도의회가 확인을 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NS를 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멈출 수 없다. 행정통합은 국가 100년대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입장문을 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과 미래 번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상황.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에 아니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통합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결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웰다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사는 것, 웰빙에 이어서 이제는 잘 죽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동주 기자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모든 생명활동을 멈추는 것 그 이상의 슬픈 일입니다. 당연한 듯 살아 움직이다 갑자기 숨을 멈추고 더 이상 함께 추억을 쌓아 올릴 수 없게 되는 영원한 상실의 상태.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오래도록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이 오직 끝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이란 생명의 반대가 아닌 일부.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닌 죽음 역시 삶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초고령화 시대, 이제 사람들은 웰빙에 이어 웰다잉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겁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말기, 단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은
모두 320만 1,958명. 8년 만에 서약자가 4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서약자는 모두 237만 3,565명, 전체 노인 인구의 23.7%에 달합니다. 실제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연명의료 환자의 신체적 고통 점수는 평균 35점으로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경북대학교 병원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소입니다. 지난 2020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4,207명. 하루에도 30명 정도가 이곳을 찾아 서약을 하고 갑니다. 성당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안 해도 되겠는데 싶은데도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꽂고 있는 거 보면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더 힘들잖아, 환자가.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대구 13만 4,052명, 경북 18만 5,613명 등 모두 31만여 명.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는 70대가 12만 9,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8만 9,6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등록자가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대구는 65세 이상 인구의 25.8%, 경북은 27%가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겁니다.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웰다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연명 의료는 중단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는 끝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의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대구와 경북의 호스피스 입원 가능 의료기관은 단 12곳. 전국적으로도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법적 요건이 임종이 임박한 상태로 좁게 규정돼 있어 치료가 강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84.1%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의 연명의료를 거부하지만 현실에서는 67%가 연명의료를 받고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존엄한 삶을 위해 이제는 존엄한 죽음을 고민하는 시대. 삶의 질을 위한 개인의 선택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TBC는 식약처 허가도 없는 마스크 50만 장을 만들어 비축하다 폐기 절차에 들어가 예산 수십억 원을 날린 대구시와 다이태연구원의 부실 행정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구시 전 담당 팀장이 수사 의뢰 상태였음에도 아무 제재 없이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조사나 수사 중일 때 퇴직이 제한되는데 대구시나 검찰 모두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박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보낸 조사 결과 통지입니다. 대구시 공무원 마스크 납품 계약 부패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혹을 받는 피신고자는 대구시 섬유패션과 소속 마스크 담당 팀장 A씨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대검찰청에서 대구검찰청으로 넘겨 담당 수사관까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석 달 뒤 A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대구시는 A씨 퇴직을 허용했습니다. 관련 변명에 따르면 퇴직 대상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의원 면직, 즉 명예퇴직을 금지하지만 A씨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대구시는 검찰로부터 조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시는 해당 사건이 대구지검으로 넘어간 3개월 뒤인 2023년 11월 A씨의 명예퇴직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 대구지검에 확인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초 해당 사항 없음이란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해당이 있다고 왔거나 아니면 수사 개시가 됐다거나 뭐 이런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 의견 면직을 안 시키는 거죠. 더 이상한 건 검찰 측 해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접수한 건 맞지만 미입건 상태라 내부 전산망에 수사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합니다. 대검에서 대구지검에 사건을 넘기고 6개월이 지나도록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A씨는 사건 접수 2년 만인 지난해 말에서야 소환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에서 수사까지 의뢰한 전 마스크 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거쳐 다이텍 간부로 자리까지 옮긴 상황. 대구시와 검찰이 제대로 된 감사나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우승을 향한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전력이 탄탄해졌다는 평가 속에 내일의 주전을 꿈꾸는 선수들의 훈련 열기도 뜨거운데요. 내외야의 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전지 훈련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지옥의 펑고 훈련이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좌우로 날아오는 공을 받기 위해 구르고 또 구르다 보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휴식도 잠시 손주인 코치에 이어 이번에는 박진만 감독이 직접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높아 자세가 스타트 낮게. 바닥을 친 체력에도 허리를 낮추고 수비에 집중하는 내야수 김재상. 상무에서 전역한 뒤 복귀한 김재상은 수비의 완성도를 높이며 올 시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제 플레이나 뭐 더 자신 있게 보여주고 부족한 거는 더 연습해서 이제 채우고 제 위치에서 항상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도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기회 왔을 때 이제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상무 시절 김재상의 룸메이트였던 류승민 역시 기대를 모으는 외야 자원입니다. 자체 청백전에서 홈런포를 가동한 류승민은 WBC 대표팀 마무리 박영현을 상대로 안타를 뽑아내는 등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기는 한 방의 힘은 분명한 만큼 수비만 받쳐준다면 언제든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저는 타격에서 일단 거침없이 돌리는 게 제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타를 칠 수 있는 힘도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제 어필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상은 신예 심재훈 등과 함께 베테랑 류지혁이 버티는 2루 자리를, 류승민은 베테랑 김헌공과 이성규, 신예 함수호와 함께 네 번째 외야수 자리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의 주전을 향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백업 자원들의 분투 속에 사자군단의 우승을 향한 꿈도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TBC가 마련한 유력주자 대담. 오늘은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만나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포기는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유영하 의원이 말하는 대구의 미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유영하라는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뭘로 보세요? 누구보다도 약속에 대한 실천력에 있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바꿔서 과거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도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시. 그래서 대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인 도시로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나왔던 거죠. 첫 번째 제가 말때 삼성 반도체 폐두기를 좀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삼성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 AI 시대의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삼성병원의 분원을 유치하겠다는 건 물론 단순히 치료를 받으러 올라가는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게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의료 산업이. 그래서 AI에 접목돼서 AI 의료 케어를 만들면은 이게 앞으로 우리 대구가 살아가는 그 먹거리가 될 수 있고
대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들고 왔고요. 이게 되냐 안 되냐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힘을 모아서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100년의 먹거리인데 이걸 포기하고 난 다음에 대구에 뭘로 미래를 장담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반드시 유치할 겁니다. 첫째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나 컴퓨팅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구미랑 포항에 데이터 센터가 아시아 최대 센터가 들어옵니다. 이걸 활용하게 되면 강력 GPU를 활용해서 우리 여기 있는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을 안 통해도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산업에 이제 AI 산업을 독립 산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제조업이나 부품 제조 사업에 AI를 융합시켜서 산업 그래서 AI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본 거죠.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인재를 유치해야 되고 마지막에 AI 생태계가 완성되려면 결국 기업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AI 스타트업 같은 거 펀드를 조성해야 되고요. AI 기업이 여기 들어올 때는 투자해서 들어오게 될 때는 부지나 세제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우리 현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간에 AI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대구 경북이 합치면 인구가 500만입니다. 생산이 한 180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경제 규모가 돼야 수도권 일각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멀리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지. 다만 통합함으로써 지역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이게 대구로 통합되다 보면 우리가 흡수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외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죠.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화나실 겁니다. 이렇게 지지해 줬는데 두 번의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빼앗기고 지역 정치인들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화내시는 거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저의 책임이 가볍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는 있다고 봅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믿고 기다려 주시면 대구의 경제 산업 구조를 기본부터 바꿔놓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차세대 핵심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정에 나섭니다. 시는 테크노폴리스와 수성 알파시티, 성서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 등 4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실증까지 이어지는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HD 현대 로보틱스를 비롯한 지역 선도 기업과 협력해 로봇 완제품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 전문 인력 2,000명 양성 등을 실행 전략으로 마련했습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경북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청도 달집 태우기를 비롯해 도내 13개 시군에서 모두 23건의 달맞이 행사가 열려 최대 2만 7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지역 안전 책임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풍속이 초속 5에서 8m면 행사 연기, 8m 이상이면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관람객을 대피시킬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한 공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지게차에 40대 남성이 깔려 숨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51분쯤에는 경주시 천분명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컨테이너 2개 동이 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전동식 전지가위를 사용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26분쯤 포항시 기계면 한 과수원에서 전동가위로 나뭇가지를 자르던 70대 남성이 검지 손가락을 잘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오전 9시 16분쯤에는 상주시 낙동면에서 전동가위로 복숭아 가지를 자르던 70대 여성이 엄지가 잘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